로또 복권이 2004년에 2조 원대, 2019년에 4조 원대, 그리고 지금은 6조 원을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복권이라고 하면 로또가 아니라 이 주택 복권이 이제 복권의 이 대명사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2002년에 로또 복권이 생기고 난 이후에 복권의 1등 자리는 이 로또가 차지했죠. 이미 지금은 복권 이러면 로또를 사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이 로또의 이 위성은 어마무시하죠. 제가 사는 동네에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 잠실역 앞에 복권 파는 데가 있습니다. 복권 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한번 그 복권을 사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 10,000원어치를 샀었습니다. 근데 이제 줄이 너무 길어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샀죠. 웬걸 제 앞 그리고 제 뒤 있는 사람들은 복권을 저처럼 10,000원어치 사지 않더라고요. 그냥 100,000원어치 50,000원어치 되게 많이 사더라고요. 야, 여기가 명당은 명당인가 보다. 무슨 명당이요? 예, 복권을 파는 복권 판매점 명당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산다 그러면 야, 거기 복권 매장이 매년 매출이 엄청나 있구나, 결코 이익이 적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때는 이 속설이 불황 때 복권이 더 잘 팔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IMF 때랑 아니면 리만 위기 때를 따져보니까 대려 복권 판매 매출이 그 위기 때 줄었답니다. 실제로 속설하고 현실하고는 조금의 간격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저도 가끔씩은 복권을 사볼까, 복권을 사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뭐 직장인이 우연찮게 복권 산 거 맞춰보는데 그래 한 5만원짜리는 됐을려나 하고 봤는데 뭐 17억 조금 안되게 당첨이 돼서 흥분되는 이 마음을 가라앉히느라고 3주가량을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내다가 3주가 지난 쯤에 찾으러 갔더니 세금 제하고 했더니 17억이 조금 안되더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기가 이제 받았던 성과급 합하니까 17억이 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내놓는 걸 봤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 그 기자가 어떤 의도에서 그런 내용을 내놨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복권이고 복권 당첨이 돼서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과급을 받았다, 월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았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그런 로또 당첨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월급의 50%, 월급의 50%가 아니라 연봉의 50%죠.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는 일도 매우 드문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직종이 있다라고 하면 이 대기업이고 아마 추정컨대 SK 하이닉스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부러운 얘기죠. 부러운 얘기입니다. 로또가 당첨된 것도 부럽고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부럽고 참 부러움의 대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건 현실 세계에서 둘 다 일어나기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뉴스화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마치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복권을 산다, 로또를 산다고 해서 내가 17억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거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가슴으로는 괜히 혹시 나도 사면 혹시나 나도 17억이 나에게도 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환상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도 이 미친놈아 그게 말이나 되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라 라고 제 자신한테 얘기하지만 이 머리하고 마음이 따로 논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걸 노리고 이 기자는 그런 내용을 쓴 게 아닐까라고 추정해 보긴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욕심이 참 한도 끝도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기사 하나 접했다고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대체로 복권 사서 복권이 당첨된다 이런 생각이 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다가 이제 되게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복권을 삽니다. 왜냐, 이 안 좋은 기운을 액땜 하려고 떨어내려고 되려 복권을 사서 갖는 이 헛된 망상하고 그 안 좋은 일하고 상쇄시켜서 그냥 떨어버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일 생겼을 때 복권을 산다고 하지만 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 안 좋은 일이다, 우리의 평상시 마음하고 이렇게 다를 때 행여라도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미신적인 것 때문에 복권을 삽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저도 이제 그렇게 복권이 친숙해진 거 보면, 아, 우리네 세상에, 우리 일상에 복권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 빠친코가 되게 많죠. 사람들이 빠친코를 많이 다니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빠친코에 그 당첨 확률이 되게 높대요. 3명 중에 1명 정도는 돈을 벌어 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줄을 서서 하는 거다라고 저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어요. 아, 참 사람들의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을 참 이용한 참 희한한 이 산업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이제 복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복권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은 걸까? 아니면 그냥 기분이 좀 더 좋아지는 걸까? 아무튼 적당히 사고 너무 무리하게 올인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차근차근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고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다른 지인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러면서 베풀면서 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갖춰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뭔가 아주 큰 복이 안 떨어져도 아주 작은 복이라도 소소한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그게 좋은 삶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에 좀 더 좋은 일, 좀 더 기쁜 일, 웃는 일, 재밌는 일들,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아져서 우리가 많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